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모집인 등록자격시험 대비 실전 문제풀이 과정 그 두 번째 시간 2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 생명보험 상품에 대한 내용입니다. 틀린 것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생명보험 상품은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을 보장한다. 이게 생명보험 상품이죠. 맞는 내용이네요. 2번 생명보험 상품의 보험금은 계약 체결 시 확정되어 있다. 이게 바로 정액보험이죠. 생명보험 상품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3번 보험계약은 일반 계약보다 더 강한 선의계약성이 요구가 된다. 이게 뭐 사행성이 있어서 그렇기도 하고요. 이게 미리 이제 고지의무 바로 이런 게 선의계약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1, 2, 3번 다 맞는 내용이네요. 4번은 뭐가 틀렸을까요? 보험기간은 손해보험계약에 비해서 단기가 아니라 장기죠. 장기. 손해보험계약이 단기, 생명보험계약은 장기. 두 가지를 구별해 주십시오. 쉬운 문제 나왔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부합계약성. 자, 이 특성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죠? 유상, 쌍무, 부합계약성, 낙성계약성, 선의계약성, 사행계약성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시험 문제 출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합계약성입니다. 부합계약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보험계약의 부합계약성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규제 및 감독이 필요하다. 약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약관은 누가 만듭니까? 보험회사가 미리 만들어서 계약자는 전체를 동의 또는 거절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를 위한 규제 및 감독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2번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납입,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의무를 지닌다. 얘는 부합계약성하고는 관련이 없네요. 틀린 것을 찾은 게 아니라 얘는 다른 것을 찾는 내용이 되겠네요. 납입과 지급이라고 하는 대가성, 상무, 유상계약에 해당이 되겠네요. 지급 의무니까 쌍무, 서로 의무를 진다. 2번이 부합계약성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보험계약의 조건은 약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맞죠? 그래서 이 약관을 누가 만든다 그랬죠? 보험회사가 다 만든다 그랬죠. 4번 보험계약자는 이렇게 만든 약관을 전체로서 동의 또는 거절의 선택밖에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하다. 제가 말씀드렸죠. 나는 일부만 나는 선택하겠어요. 이게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3번 보겠습니다. 생명보험 상품의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옳은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보험계약의 중심적인 보장 내용인 주계약을 이렇게 맞네요. 중심적인 보장 내용이 주계약이죠. 주계약을 특별보장약관이라고 한다. 말이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만은, 자, 이게 바로 특약은 특별약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특별보장약관과 주계약은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특약만으로는 보험계약의 성립이 불가능하다. 이게 맞네요. 그죠? 주계약만으로는 성립이 가능하다. 그죠? 특약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이거 다 맞는 내용입니다. 일단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실손특약은 가입자의 편의를 위한 제도성 특약이 아니죠. 얘는 보장을 확대 내지는 추가하기 위한 특약인데 얘는 좀 지문이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실손특약은 이제 실손의료보험은 특약으로는 판매를 못하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굳이 분류를 하자면 보장을 추가 확대하기 위한 특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주계약에 일정 수 이상의 특약을 부과해야 금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이거 다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일정 수 이상의 특약을 부과하지 않더라도 신고사항에 해당이 되면 당연히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은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4번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계약자 적립금의 운영 계정이 다른 보험 상품. 자, 운영 계정은 뭐 딱 두 가지밖에 없죠. 뭡니까? 하나는 일반 계정, 하나는 특별 계정. 연금저축보험, 변액보험, 자산연계보험은 다 특별 계정에서 운영이 되는 상품이네요. 정기보험은 일반 계정에서 운영이 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운영 계정이 다른 보험 상품 하나는 4번 정기보험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5번 보겠습니다. 종신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종신보험. 예, 종신동안 보장을 해주는 거죠. 대표적인 사망보험이자 보장성 보험입니다. 1번. 대표적인, 예, 여기서부터 틀렸네. 저축성 보험 아니죠. 저축성 보험, 질병보험 아닙니다. 얘는 보장성 보험, 사망보험이라고 말씀드렸죠. 정답은 1번이네요. 2번. 피보험자 사망 시 유가족이 처하게 될 경제적 공궁을 해결해주는 생활보장상품입니다. 얘가 종신보험이죠. 다양한 특약을 부과할 수 있죠. 그래서 종합보장형 설계가 가능한 것이 종신보험입니다. 4번. 소득 수준 및 라이프 사이클에 맞게 다양한 보장의 조합이 가능한 맞춤형 보장상품이죠. 다 2번, 3번, 4번은 종신보험에 대한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6번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변액연금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연금 개시 전 제1보험기간 내에 사망을 하게 되면 사망보험금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하죠. 피보험자가 사망을 했으니까. 그런데 변액연금보험은 저축성이죠. 그죠? 저축성이지만 제1보험기간, 즉 위험보장기간에 사망을 하게 되면 기본보험금과 특별계정에서 적립된 계약자 적립금을 더해서 사망보험금으로 지급을 하고 계약은 소멸이 됩니다. 올해 이 문제가 자주 눈에 띄네요. 2번 해약환급금의 공시율을 적용한 금액, 기납입보험료의 공시율을 적용한 금액, 유족에게 연금 지급, 이거 다 틀린 내용입니다. 자, 이 정답은 이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공통문제 아니면 변액보험뿐만 아니라 다른 보험상품과 비교한 문제, 이런 문제에도 이 내용은 굉장히 자주 올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은 반드시 여러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27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 보기의 내용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이 알맞게 연결된 것은, 자, 장애인을 땡땡으로 하는 보험계약의 보험금은 연간 몇 천만 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 비과세. 자, 장애인 전용 보험에서 증여세 비과세 받을 수 있죠. 얼마입니까? 4천만 원 받을 수 있죠. 단 조건이 뭐죠? 장애인을 뭘로 하는 보험계약의 보험금입니까?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합니까? 수익자로 합니까? 얘를 물어보는 문제죠. 정답은 장애인을 보험 수익자로, 장애인이 돈을 받는,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4천만 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를 비과세합니다. 자, 이 문제도 딱 이런 형태는 아니더라도 지문으로도 굉장히 자주 올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보험 수익자로 할 경우 얼마? 4천만 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어떤 법에 따라서? 상속증여에 따라, 법에 따라서. 예, 소득세법 아닙니다. 상속증여법이죠. 28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의 가, 나에 들어갈 숫자가 알맞게 나열된 것은, 자, 세제적격 연금저축. 세제적격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앞서서 세무문제에서 세액공제 한도를 얘기했는데 얘는 한도를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료 납입기간, 그 다음에 세액공제를 위한 보험료 납입 한도, 얘를 물어보는 거죠. 최소 보험료 납입기간은 무조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시험문제 굉장히 잘 출제됩니다. 5년이죠. 5년입니다. 세액공제를 위한 보험료 납입 한도는 연간 얼마? 1,800만 원. 얘는 무조건 암기를 해 두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변액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투자상품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변액이죠. 그죠? 변액은 투자상품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2번, 계약자가 나입한 보험료를 주식, 채권과 같은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익을 배분해주는 상품이다. 얘가 변액보험에 대한 정의네요. 3번, 그래서 투자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수익성을 더 중시하여 운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안정성도 중시해서 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4번, 그래서 투자 운용에 따른 위험은 누가 집니까? 보험회사가 지는 것이 아니라 전부 보험 계약자가 진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상품에서 이제 마지막 문제네요. 다음에서 변액보험과
퇴직연금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공통점으로 맞는 거 찾는 거네요. 1번 생명보험회사에서만 판매할 수가 있다. 변액보험은 생명보험회사에서만 판매할 수 있지만 퇴직연금은 많은 금융기관이 팔죠. 예, 은행도 팔 수 있고 증권회사도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일단 틀렸고요. 2번 자산관리계약 형태는 신탁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건 퇴직연금 이야기하는 거네요. 연금액을 최저보증한다. 변액연금보험은 최저보증을 선택하게 되면 최저보증하지만 퇴직연금은 예, 최저보증과는 관련이 없죠. 4번 판매를 위해서는 전문 자격증을 보유해야 된다. 얘가 공통점이네요. 변액보험 판매 자격시험에 합격을 해야, 그죠? 퇴직연금도 퇴직연금 판매 자격증을 보유해야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1번 보겠습니다. 예, 이제 재산보험이네요. 다음 중 상법의 임보험. 자, 법률조항 여러분 교재 임보험에 대한 내용 기억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틀린 거. 올해 저는 이 문제 세 번째 보네요. 예전에는 잘 나오지 않았던 문제인데, 네, 임보험에 대한 설명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서 분할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죠. 얘는 꼭 뭐 임보험에만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보험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목돈으로 받는 것을 분할해서 받을 수도 있고요. 분할해서 받는 것을 상품에 따라서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공시율로 할인을 해서, 그러니까 미리 땡겨 받을 때는 할인해서 받는 거고요. 나눠서 일시에 받을 수 있는 것을 나눠서 받을 때는 거기에 해당하는 이자까지 더해져서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일단 1번입니다. 2번, 3번, 4번이 우리가 교재에 나와 있는 임보험에 대한 법률조항에서 나와 있는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냐 한번 살펴보죠. 2번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못하지만 상해보험은 제한적으로 제3자에 대한 대위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특징이죠. 제3자 대위권 인정하고 있습니다. 3번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계약은 우리가 무효이다. 요거 우리 앞에서 확인했죠. 4번 임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 보험금액, 보험금 지급할 책임이 있다. 이건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다 뭐 법률조항까지 다 기억을 못 하시더라도 이 문제가 올해 한 번씩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2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에서 설명하는 보험 목적물의 자, 피보험이익이 얼마냐 이거네요. 그죠? 자, 구입시 가격이 2천만 원이고요. 현재 가치는,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났다는 거죠. 현재 가치는 500만 원인데 10년 후에 미래 가치는 100만 원으로 떨어지겠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치는 떨어지니까. 자, 이 보험 목적물의 피보험이익은 과연 얼마인가? 자, 피보험이익은 바로 현재 가치와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험에 가입하는 시점에서 예, 보험의 보장의 최대 한도액이 얼마냐. 현재 가치만큼이죠. 그 이상도 안 되죠. 예, 그래서 피보험 이익은 500만 원이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33번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기의 내용이 뭘까요? 질병을 진단받거나 질병으로 인해 발생되는 입원, 수술, 통원 등을 보장하는 상품. 이건 어떤 상품에 대한 설명입니까? 예, 질병보험에 대한 설명이네요. 그럼 질병보험 아닌 것을 찾으면 되겠네요. 암보험 질병보험이죠. 실손의료보험도 질병보험이죠. 치아보험도 질병보험이네요. 자, 교통재해보험은 얘는 질병이 아니라 상해보험이죠. 상해보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얘는 상해보험입니다. 3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상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것 찾는 거네요. 1번 결과의 발생을 예상할 수 있으면 안 되죠. 예상할 수 없었던 사고라야 예, 우리가 상해의 사고의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예상할 수 있으면 급격성을 충족하지 못하죠. 상해가 원인이 되어서 발생한 질병. 질병은 원래 상해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데 원인이 상해 때문에 발생했다. 얘는 보상을 한다는 거죠. 세 번째, 상해는 보상을 해야 되는데 이 원인이 질병이다. 얘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거죠. 얘는 보상 안 합니다. 신체 허약. 신체 허약은 바로 신체의 원인이 내재가 되어 있는 거죠. 외래성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체 허약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얘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면 정답은 상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되는 것은 2번. 상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35번. 다음 중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변경 통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상해보험은 직업 직무에 따라서 위험을 구별하죠. 그래서 직업 직무별로 위험도를 구별해서 보험료율을 산출을 합니다. 맞는 내용이네요. 2번 직업 직무 변경 통지 의무를 게을리하게 되면 보험회사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보험계약을 무효가 아니라 해지를 할 수 있죠.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무효가 아닙니다. 일단 틀린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4번 어떤 내용입니까? 피보험자는 직업직무 변경 시 보험회사에 즉시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된다. 이거 맞는 내용이죠. 자, 변경된 직업직무와 관계없이 발생한 사고는 변경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보험금 지급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전액 지급이 된다. 얘는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죠. 다음 중 질병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질병보험. 자, 1번. 주계약에서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보장하지 않는다. 이건 맞는 내용이죠. 상해보험도 마찬가지로 주계약에서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2번. 직종별 위험 등급 체계가 적용된다. 직종별 위험 등급 체계가 적용이 되는 것은 질병보험이 아니라 얘는 상해보험이죠. 상해보험. 일단 틀린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암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은 질병보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연령이 증가하게 되면 질병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보험료도 높아집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7번 보겠습니다. 암 직접 치료 입원 보험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일단 암으로 인한 직접적인 치료를 위해서 입원을 했다. 그때 지급하는 보험금이다. 이 말이겠네요. 1번. 피보험자가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 시 지급된다. 제목이 다 나왔죠. 그죠? 2번. 동일한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1회 입원으로 보아서 각 입원 일수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맞는 내용이죠. 3번.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합병증. 암 치료에 인한 합병증은 직접 치료에 해당되지 않죠. 그래서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3번도 맞는 내용입니다. 그럼 정답은 일단 4번이겠네요. 입원하여 치료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가 되어도 그 계속 입원 중인 입원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최고 한도일 기준으로 계속 보장을 하죠. 그래서 보장도 종료된다. 이 지문도 최근에 굉장히 자주 오답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암 입원 보험금은 계속 보상이 됩니다. 38번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가입 시 반드시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상품은 어떤 상품입니까? 재산보험 상품 중에 비례보상을 하는 상품이 해당이 되겠죠. 자, 장기간병보험은 정액, 그죠? 실손의료보험, 얘가 비례보상이죠. 그래서 실손의료보험은 가입 시 반드시 사전에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는 상품입니다. 암보험, 교통재보험 해당이 없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민영 장기간병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공적 장기간병보험이 먼저 판매되었다. 자, 이 지문도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데 공적 장기간병보험보다는 민영 장기간병보험이 먼저 판매가 되었죠. 2번.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장기간병보험은 정액보상 형태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2번이 맞는 내용이고요. 위험률
변동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래야지 맞죠? 왜 위험률 변동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간병보험은 위험률 산출을 위한 경험도 있다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험기간 중에 위험률을 변동할 수 있도록 그 위험률 변동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은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4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질병보험과 상해보험의 공통점이 아닌 것을 찾는 거네요. 자, 질병보험과 상해보험 모두 재산보험 상품이죠. 그러면 재산보험 상품으로서의 공통적 특징, 얘는 공통점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죠? 1번, 원칙적으로 피보험이익이 없다. 재산보험은 원칙적으로 피보험이익이 없죠. 피보험이익이 있는 것은 손해보험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일단 공통점에 해당이 되고요. 2번, 주계약에서 사망보장을 보장할 수 있다. 주계약에서 사망보장, 질병사망보장을 보장할 수 없다라고 해야 공통점이 되겠는데 있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2번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3번, 재산보험이니까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모두 판매 가능하고요. 주로 종합형 상품 많다. 그래서 질병보험도 뭐 상해보험의 성격이 가미되어 있고요. 상해보험도 질병보험의 성격이 가미되어 있는, 그래서 이제 특약으로도 많이 구성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종합형 상품이 많다. 얘는 맞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0번까지 여러분과 함께 풀어봤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렸지만 이제 나왔던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렸죠.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서 여러분들 실전 문제풀이 과정들 7월, 6월 달 것도 같이 한번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